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 발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공직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목포 무안 지역 도의원들이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조직 개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서 젊은 층 유동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재단 발기인 대회가 어제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발기인 대회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등 광주 전남 인사 2천여 명이 참여해 DJ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내년 남북 정상회담 기념일인 6월 18일 김대중 재단 창립 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재단은 미래 세대에게 김 대통령의 사상을 전수하고 나아가 이른바 포스트 DJ 발굴 육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목포 무안 지역 도의원들이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의원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지역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도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행태라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청 이전으로 균형 발전의 효과가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라며 전남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하고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텐데요. 지역 현안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광급자재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무안 군수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들 좀 보셨을까요? 수사 진행상이라. 경찰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한평군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도 많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 군수에게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허위응답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승희 영암 군수도 기소돼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상철 곡성 군수도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역 단체장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라.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 지자체들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업무를 해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회의 공개 등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광주시는 새로운 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과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시의회가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민선 8기 들어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전방 일심방직 부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한 달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어 밀실, 폐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동산 개발, 투기 유발 관련된 그런 좀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원회가 동의한 특정인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안건 처리 횟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회의를 모두 6번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의결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겠다 이런.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회의 생중계와 회의록 당일 공개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또 광주시가 밝힌 도시계획위원회 참가는 비공개가 원칙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어서 선진 세계 도시들처럼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심 남개발을 막고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국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올리는 전세 사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174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임모 씨는 지난 2019년 직장을 옮기면서 광양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수리된 내부와 저렴한 전세 가격에 끌려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진짜 이거 돈 못 받나? 전세 비용이 제 종잣돈도 있지만 동생한테 빌린 돈도 같이 묶여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는 전셋집에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임 씨의 집주인은 악성 임대인으로 알려진 서모 씨. 지난 3월 임차인 174명의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1명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광양 국가산단과 가깝고 대단지의 집값이 저렴한 특정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고 수리비를 더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줬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갭 투자된 전세 물건을 전문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업소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딱 그 프랜카드에 뭐라면은 전문이라고 떴어요. 이 부동산이 이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하는 아파트구나. 그래서 믿음이 갔죠. 문제는 또 다른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서 씨와 같은 방식으로 100채 넘게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준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라고 거의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의심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요? 이제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생활 능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갭투자도 하는 걸로 알아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상황. 산단 근로자 등 단기 거주자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광양도 전세 사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산어촌들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도 고령층이 많은데요.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젊은 유동인구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년 넘도록 견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강진의 전라병영성. 때 아닌 포졸과 이방, 사또 차림을 한 사람들이 성곽 안에 모였고 석쇠 위에서는 돼지불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를 이용해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게 될 불고기 파티를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맛있네. 그래, 역시 거기는 병영 거야. 그래가지고. 배우들은 모두 강진군 주민과 공무원들로 어색한 연기가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처음에 연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적당히 잘하네요. 재미있게. 면단이 그 시장에서 하는 거라
많은 관광객이 오실 수 있도록. 강진군이 이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선 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때문입니다. 강진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3만 2천여 명 남짓. 그나마도 남은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줄어드는 정주 인구 대신 오가는 유동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병영시장 불고기 파티를 찾는 사람들이 하멜 맥주와 커피를 마시고 EDM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인근 사이제에서 조선시대를 만나고 한 골목을 걸을 수 있도록 맛과 흥, 감성이 어우러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진군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불고기 파티를 열고 반응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뉴스의 인물, 오늘은 서섬석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할 만한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건 뭐 없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와 파속채소연구소 등 국가연구소를 지역에 유치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립만역사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영암군이 선정된 것도 만의 중심이 영암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활주로 연장 사업이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순항 중인데 목표 연도 내에 준공해서 서남북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말로만 식량 안보를 말하는 등 인식 부재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명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 이익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조차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법률 시행을 저지할 만큼 식량 안보에 대한 정부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합니다. 가격 폭락으로부터 쌀 산업을 지키기에 제한된 양곡관리법조차 거부하는 정부라면 식량 안보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따른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전한다고 해서 소음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현대전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군공항끼리의 기능성 통합 방식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의 내용은 저는 설득력이 없고 또 주민투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무안이 지역구신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생각이신가요?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특히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 계획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도 국가 계획도 따르지 않는 광주시와 전남도도 책임에서 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이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2018년 7월 13일 국회 첫 등원 인사에서 저는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기후, 식량,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에는 대봉감 가수 저온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미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실효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방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등입니다. 목포시는 1995년부터 위생 매립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현재 99.5% 정도 매립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진도 팽목항에 설치된 세월호 조형물이 강한 비바람에 파손돼 일부 철거됐습니다. 광주 세월호 시민상조 모임과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진도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조형물이 파손됐으며 안전을 위해 받침대만 남긴 채 철거하고 추후 다른 상징물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조형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치된 뒤 9년여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3,000명을 다음 달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광주 전남 거주자로 경기 운영 지원과 장애 보조 등 8개 분야를 맡게 됩니다. 올해 전국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은 오는 10월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신북방 거점 지역으로 주목받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겐트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에서는 전라남도가 우즈베키스탄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정밀 관수 시범 사업 관련 동의서 전달도 이뤄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 사업을 해남과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각종 인허가, 측량 등의 비용이 절감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어버이날 아침 목포 10도, 장흥은 6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면서 목포 20도, 장흥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나타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가 10도, 그 밖의 지역은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에는 목포와 무안 20도, 영암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와 완도가 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진도 19도, 완도와 강진 22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55분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너의 그 한마디
한마디 말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카카스.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TV 잼에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I love Elmo. I love you. What a kitty.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them. 조건 따져 환불하는 건 환불이 아니야. 사람도 차도 인연은 봐야 알지. 이 정도는 돼야 이름에 K를 붙일 수 있어. 이것이 K 클래스, K카. 이게 그 캐스퍼야? 부럽네. You know where we're heading. Ready to go, ready to go. We're gonna hit the heights. I said follow the.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능력. 인크레더블 캐스퍼. We're gonna hit the. 더 부담 없이 만나는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올 여름 뭐래도 덥지? 입어봐. 입자마자 시원한 코드10. 초냉감 얼음실로 입는 내내 시원한 코드10. 이건 반드시 입어봐야 해. 코드10 K2.